이번에 화이팅 한번 안 되는데? 세종시 위해서 화이팅 해야죠. 열심히 싸워. 각자 의견 수렴.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화이팅! 네, 됐습니다. 네. 아니 사진 찍는데 참석자도 좀 한 장 찍으세요. 다 같이 나와서 참석자분은 끝나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끝나고 한 번 더 촬영할게요. 그때 다 같이. 아니 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세종보 관련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이순열 위원이 함께 세종보에 관한 더 나은 정책 방향성을 찾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으며 15시 30분까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회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학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효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순열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솔동 주민자치회 안영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다온에코 최지웅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솔동 유문숙 통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솔동 시민 홍승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종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 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 철거시민행동 임도훈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남뜰 보존 시민모임 조성희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청 권영석 환경녹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후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종보 관련 정책 간담회에 진행 맡게 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우선 오늘 간담회에 자리를 빛내주신 시민분들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부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개방한 세종보에 대하여 개방한 세종보에 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보처리 방안 재심의 결과에 따라 2023년 8월 재가동을 결정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세종보 재가동을 통해 효율적인 물관리와 소수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 등 실효적인 측면도 있으나 녹조 발생 및 수질저하, 펄 퇴적 등 하천 환경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를 거쳐 흘러가는 분당과 세종보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관계가 시청해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진행에 앞서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세종보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참석하신 분들과 자유롭게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정보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 권영석 환경노출부장께서는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청의 환경노출부장입니다. 김호준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가 좀 마련이 돼서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보를 비롯해서 사실 금강경, 우리 시를 관통하고 있는 금강에 대한 어떤 침수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세종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정답을 구하는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뜻깊게 여러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적인 과정은 사실 여기 전문가분들이 다 오셔서 아실 거라고 잘 아니지만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계획적으로 분산하는 행정도시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행정도시로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친수공간 내지는 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도시 생태계 내지는 도시 생활 환경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친수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종보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 아시는 사실일 테고요. 다만 그 세종보가 이제 건설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가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변화가 좀 있어 왔었고요. 그때마다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환경부가 세종보를 다시 가동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세종보는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가가 하천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중요한 국가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이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저희가 이제 국가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없으나 그러나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는 것처럼 금강이라는 자체로 세종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하천 자원이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하천 자원을 어떻게 신수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 여가 공간 또 내지는 수변 자원이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친수공간 조성과 금강의 어떤 환경들이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행히 또 제 위원장님하고 말씀 주셨고 무슨 의원님도 계시지만 세종도 수생태 조사에 대한 이제 조례를 또 이순열 의원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같이 협의하게 노력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지금 마련되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전문가분들 또 시민분들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서로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이제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세종보 운영에 대한 사항과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또 시민협의체 구성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활한 간담회 진행을 위해 발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득하신 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가지고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세종보에 관련돼서 이게 또 찬반이 이제 팽팽하게 이게 맞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좀 이제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간담회 자리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좀 배제하시고 또 좀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혹시 발언하실 분? 네. 이경호 사무처장님. 네, 본 발언은 조금 나중에 하고요. 제 오늘 이 자료를 보고 네.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정답을 구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에 좀 잘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 간담회 자료라고 보내주신 그 앞에 놔둔 자료를 보니까 정답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운영 현황에 보면 2012년, 17년 하고요. 19년에서 23년까지 과정을 전혀 기술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체 결정 어떻게 진행했고,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야 여기 이걸 보시는 분이 아 해체 결정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다시 잠수 결정한 과정들은 감사원하고 환경부 입장 발표 이렇게 적어놓고 해체 결정이나 아니면 개방한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17년 11월에 보를 상시 개방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년간 잠수됐던 과정들이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물관리정책을 과에서 만들었는데 이 과에서 오늘 정답은 미리 정해놓고 우리 들러리 세우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동조사 관련돼서는 이거 되게 오래된 거 아닙니까? 이거 12년 정도 됐거든요. 수행대 물환경 모니터링 이건 1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자료를 넣을 거면 그간의 결과를 짧게라도 정리를 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잘 보시면 12년간 모니터링한 과정이 안에 내용이 다 잘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잘 담겨 있고요. 해체하는 결정을 할 때 이 과정들이나 분석 내용들이 다 수지를 어떻게 변했고 수지를 어떻게 개선됐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 개방 전과 후 이 모니터링 잘 돼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넣어주셔야 여기 오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지 이런 형태로 그 자료를 만든 게 조금 저는 좀 의아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세정보 개방 및 정상화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개방의 반대말은 뭡니까? 잠수죠. 그러니까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계신 게 세정보가 정답을 정해놓는 간담회라고 실제 이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을 거면 최소한 객관적으로 좀 자료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게 뭐 단체 들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여기 다 공개 배포해 주시면 힘이 좀 유감스럽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하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으실 거면 제대로 밟아 주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냥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경건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세정보 철거를 위해서 그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신 우리 이승열 이렇게 의원님께서 요청하셔서 만들어진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보를 그 자리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그러니까 자료를 그런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좀 만드실 거면 최소한 네. 이게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주셔야 네. 되는 거죠. 의도가 상당히 담겨 있는 자료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네, 요거는 네. 이제 간담회 자료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저희도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런 간담회를 하실 거면 만약 세종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 거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저희도 자료를 만들어 와라. 같이 배포하겠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세종시 의견만 주장만 담겨놓은 자료예요. 거의 성명서 같은 느낌이에요. 준비 네. 자료 되지 않나요? 그 해체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료 준비되지 않나요? 네. 네. 지금 저희 전자활성화에도 있듯이 이 세종보나 이 물관리 정책 관련한 모든 업무가 의회 내부에서의 상임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제가 2022년부터 저도 상원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런 걸 보이지도 않고 이 카메라 찍은 것도 요청할 때 보이도 안 해요. 보다가 또. 네.
여기가 너무 좁고 이 경사도가 없어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합니다. 아니, 카메라 그게 아니고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서로 배려 좀 하자고. 네네. 요 물관리 정책과에서 준비한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서 한번 사전 점검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 준비 과정도 사실 좀 녹록지 않았고 제가 지금 변명을 드리는 겁니다. 17년 이후에 이 개방된 이후에 금강이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요 물관리 정책과에서 제시하는 지금 오늘 배포된 이 자료는 다분히 좀 환경부의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환경부도 또한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철학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감내하고 이쪽 정부든 저쪽 정부든 금강을 끼고 살아가는 세종의 시민들은 굉장히 냉철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권당이 환경정책을 펼치더라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강한 물, 건강한 금강,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세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물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데요. 그죠? 그런데 막상 물관리 정책과는 그야말로 정책만 훑어보고 환경부와 정책만 논의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강 수계의 생물 자원이라든가 수질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힘든 인력 구조입니다. 인원도 적고 물관리 정책과가 국가 하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하천, 소하천, 거기다 지방 제천과 방충천이라는 또 큰 어떤 과제들이 있으셔서 이 자료가 좀 미흡하기는 하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빈틈을 우리 오늘 참석하신 이경호 선생님과 이동훈 선생님과 조수진 선생님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놓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제시해 줄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금강의 정보들을 자료들을 금강의 이야기들을 좀 펼쳐주시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사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4학년, 5학년 두 아이를 들고 이사를 왔기 때문에 너무 놀 데가 없어서 금강 주변에 아이들의 축구장이 만들어지고 금강 주변에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부족하니까요, 시설이. 그랬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금강 주변에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은 다 예산 낭비구나라는 걸 알아가면서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직접 하천의 이 수질 오염 검사를 해보면서 그 수치들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한 시민분들도 그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유연한 마음가짐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전문가분들과 시민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네, 저도 일단 간담회 전에요. 우리 이경호 사무처장님이 지금 약간 오해를 하실까봐 일단 본 간담회 들어가기 전부터 오해를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면요. 이 간담회 주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입니다. 만약에 세종시에서 주관을 했는데 세종시에서 이런 자료를 독자적으로 제공했다면은 약간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세종시청은 우리 의회의 요구에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의회에서 혹시 자료 요청하셨나요? 그 시민단체 쪽으로? 네,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입장을 서로의 입장을 이 간담회를 통해서 거리를 좀 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처음부터 이렇게 좀 답을 정해놨다나 이런 평가적인 이런 식으로 한다는 오해는 좀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도 지금 저기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이신데 앞에 계신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발전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혹시 뭐 먼저 발언을 해주실 분, 네, 우리 아니면 네. 마이크 좀 크게 좀 해주시죠. 잘 안 들리지? 잘 들려요? 네. 한솔동 주민자치 회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순수하게 그 세종보 관련해서 한솔동 주민 입장에서, 주민자치회 회장 입장에서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저희 그 한솔동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종시에서 제일 먼저 생긴 그 천마을이에요. 그런데 천마을이 생기고부터 그때는 그 물이 찰랑찰랑 넘쳤었어요. 그 모양이. 그래서 굉장히 그 좋아갖고 특히 3단지, 7단지 이런 주민들은 강이 보인다고 해서 한강처럼 이런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쪽 3대마을권에 보람동, 해밀동, 소담동, 방곡동까지 강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기대 심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종보가 이제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뻘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 일부 이사 오신 주민들이나 입주한 우리 그 주민분들께서 얘기만 듣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뻘만 보이니까 한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흰두리대교 이 주변으로 그런 그 기대 심리를 많이 갖고 왔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그 환경 전문가도 아니고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주민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그 한솔동은 현재 지금 가장 오래된 그런 처음 생긴 아파트다 보니까 상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세종시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성동에 제일 중심 상업 지역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건설이 되고 또 한솔동 상가가 이렇게 그 세종보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가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지역 그 상가 활성화에도 대단히 큰 그 영향을 미칠 경제적 기대 효과를 누린다고 봅니다. 특히 한솔동 우리 주민자치회는 나성동에 있는 동락정하고 그 다음에 세종보, 수력발전소, 한솔동에 있는 백제문화고분, 또 한글 사랑거리, 또 연결되는 관광 벨트를 하는데 세종보가 운영이 안 되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종보를 운영하면서 한솔동 및 나성동, 특히 제가 시장님에게도 제가 건의사항을 몇 번 드렸는데 한강 시민공원처럼 우리 흰두리대교 밑에도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좀 잠겼다가 그 다음에 물이 빠지면 좀 청소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호수공원만 가는 게 아니고 그 한강 시민공원처럼 조정을 해 준다면은 우리 세종 시민들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건설적인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올 연말까지 그 흰두리대교 밑에 수변 정원 공원을 3,000평을 조성한다는 그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녹조 현상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수달이라든가 이런 그 생태 아까 우리 그 이경호 사무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철거하면서부터 조성되고 난 이후에 물 관리를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세종 시민들한테 좋게 만드는 거는 저는 잘 모르고 있어요. 다만 그건 세종보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건 환경단체하고 우리 물관리 정책과하고 여러 전문가 부서들이 그런 부분들은 세종 시민을 위해서 알아서 할 문제고 저희 한솔동 주민 입장에서는 꼭 세종보가 운영이 돼서 세종 시민 모두가 우리 한강처럼 우리 즐거운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주민들이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특히 인접된 금강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경제적인 부가치로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솔동 주민자치회장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인접된 한솔동 공청회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토론자분들께서 인접된 그 도시의 동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우리 환경단체 여러분들하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하고요.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까지 전화번호를 모르는 전화번호들이 많이 왔어요. 이 명단을 어디서 입수를 했는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화가 와서 오늘 여기에 모임에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번호를 그랬더니 가서 좀 운영을 하지 말게끔 세종구 운영을 하지 말게끔 그렇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하는 전화 통화를 제가 4통을 제가 받았어요. 대평동도 받았고 모 동에 있는 사람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개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그런 걸 취합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그 정책하시는 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솔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솔동 주민자치회장 입장에서는 세종구 운영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더 나은 휴식의 공간처를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관하고 계신 분들 나눠주는 그런 박수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좀 여기 하시는 말씀들에 좀 경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도훈 과장님. 네, 저는 보철거 시민행동의 임도훈 상황실장이고요. 이거 지금 정책적인 과정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2년도에 세종구가 준공이 됐고요. 맞아 그 다음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압 실린더가 터져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바로 열고서 수리 과정에 들어갔죠. 그때 들어갔던 잠수부 한 명이 사망했어요.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세종구는 한 번도 1년 동안 온전히 닫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해 고장이 났고 수리 점검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자연화 정책을 한번 추진해보자. 왜냐하면 녹조가 많이 끼고 큰비디끼벌레라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럼 한번 보를 열어보자 했을 때 가장 근접하게 접근하기 쉬웠던 보가 세종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고장이 잦았고 규모가 제일 작았고 수위도 가장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보를 한번 열어보고 자연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2017년 11월 이후로 매년 환경부에서 보개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발표했더니 수질도 개선되고 녹조도 좋아지고 수생태 환경도 나아지더라 라고 환경부가 매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2022년 5월까지 결과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했어요. 그럼 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열었더니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는데 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논의를 4년간 했습니다. 4년간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결정이 뭐냐면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마련한 거예요. 세종보는 철거하는 게 낫겠다. 공주보도 다리 기능은 남겨두고 철거하는 게 낫겠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게 낫겠다. 금강의 경우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4월 달부터 그해 결정된 해 4월 달부터 그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시작되냐면 금강 세종구강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을 세종시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계획 안에 이미 세종구 해체를 전제로 어떻게 하면 금강 세종구간의 자연성 환경을 좋게 할 거고 시민들의 이용 여건을 좋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 용역이 다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권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시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추진했던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추진했던 용역 결과, 또 대통령이 마련했던 보처리 방안 이런 것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도 보호 해체를 삭제하는 수준으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보처리 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법적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그러니까 졸속으로 변경된 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안에도 보호 재가동이라든지 보호 정상화라는 내용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물정책 안에 보를 재가동한다, 보를 사용한다, 보를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물관리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을 지금 세종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수문을 닫아달라. 왜냐하면 수경관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강변 저희가 천막 치고 있는 곳이 물에 잠겼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야구장도 잠겼어요. 이미 2023년도에 침수됐던 것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잠겼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펄을 제거했더니 58톤이 나왔습니다. 한 번 비가 오고 나서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지니까 58톤의 펄이 쌓인 거예요. 그걸 제거한 게 58톤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만. 야구장까지 치면 한 200톤 정도 가까이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매년 반복해야 됩니다. 왜 그런 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분들의 어떤 그런 바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큰 물정책 기조 안에 이미 자연성 회복이라든지 지금 닥치고 있는 기후 재난이라든지 그런데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처리 방안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적인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흐름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 활성화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 시민들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라든지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민 참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활성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한번 농담처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한번 수변 공간 한번 꾸미라고 예산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충분히 자연하천 성격에 얼마든지 주민들이 와서 돗자리를 깔고 놀 수 있고 얼마든지 의자를 깔고 와서 책을 읽고 낮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근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길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녹조조사를 했습니다. 8월 26일에 녹조조사를 했는데 대청호에서 108만 셀이 나왔어요. 밀리리터당 108만 셀. 그게 어떤 수치냐면 우리나라 조류경보지의 대발생 수준입니다. 대발생 수준이에요. 그리고 하구뚝에 막혀있는 강경포구의 녹조를 조사했어요. 거기는 296만 셀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종고 녹조 조사를 했거든요. 세종고는 10만 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8만 셀의 녹조가 대청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막혀있는 하구뚝에 도달하면 296만 셀이 돼서 거기 고여있습니다. 거기서 수상 스키를 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수변 공간이 물이 많은 게 좋냐 물이 적은 게 좋냐는 취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녹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보수적인 기준을 대비하고 그러니까 강경포구의 296만 셀은 WHO 기준치 68배예요. WHO는 24 ppb만 되면은 물놀이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 수상 활동을 못하게 해요. 근데 강경포구는 1200 ppb였어요. 거기서 수상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종고 수문이 닫혀 있었다? 지금은 10만 셀이지만 지금은 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10만 셀이지만 세종고 수문이 닫혀 있었다? 라고 하면은 그 창궐한 녹조에 대한 그 주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이거 관광 활성화 해야 되는데 세종고 왜 문을 안 닫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건 저희는 사실은 정권이 뭐든지 사실은 그런 관심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이 살아나는 방식 그리고 주민들이 안전한 방식 강과 공존하는 방식이 뭔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간담회가 사실 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고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나 지금 뒤에 이제 주민분들도 계신데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한덕동 주민자치회장입니다. 우리 그 임도 간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세종고를 운영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보다 그런 건 전문가들이 벌써 이 자료로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세종고를 그 운영을 할 때 녹조 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가장 세종 시민들이 좋은 분하고 접촉할 수 있는지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그 토론자들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저보다 다 전문가시니까 지금 무작정 반대만 위한 반대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고 지금 세종보를 운영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럼 앞으로 찬성하는 우리 여기 전문가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막았을 때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뭐 공주보하고 대체보하고 쭉 해서 그럴 때 녹조 환경 자체를 이렇게 해서 물갈이를 해서 세종보는 특별한 어떤 이런 그 정책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전문가들이 이게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종보를 운영할 때 야 이렇게 해서 한번 하면은 그런 물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지만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운영했을 때 세종 4순만 인구가 그것보다 이런 방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토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잠시만요. 아까 우리 임동 간사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세종보 가동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네. 실질적인 가동이 된 적은 없었다라는 거. 1년 동안 네. 상시적으로 네, 상시적으로 풀로 운영된 적이 없다. 운영되죠? 네. 아, 네. 항시 고장이 났다. 매년. 네. 혹시 제가 이제 들은 거를 한번 확인나요? 네. 일단 우리 조성희 사무장님. 네. 네. 저는 장남들 보전 시민모임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세롱동에 살고 있는 세종 시민입니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건 저는 지금 간담회에서의 말씀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 임동훈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에 시민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제 시간 내서 몇 날 며칠을 같이 금강을 돌아보고 그리고 뭐 발표 보고회도 가보고 그리고 같이 공부도 해보고 시민으로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금강 친수 이용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도 이미 그 전문가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강 보정 프로그램, 강 이용 프로그램, 생태 관찰 체험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하천 모니터링 관리, 여가 프로그램, 역사 문화 체험 및 해설 프로그램. 이미 세종보를 철거하고 강의 흐름들을 가진 상태를 상정하고 이렇게 충분히 세종 시민들이 이용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보를 다시 재가동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자연선 선도 사업을 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같이 와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했는가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왜 시민으로서 4시간 들여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왔는지 이것을 깡그리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동훈 실장님이 17년부터 22년까지의 내용들이 하나도 없이 지금 나온 자료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사이에 저는 저의 모든 노력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노력을 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23년도에 100일 만에 이간의 노력들을 다 뒤엎어 버렸는데 그럼 그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세종 시민들에게 이러한 노력들을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세종 시민으로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강이 막혀 있었을 때가 2012년부터 17년까지인데 그럼 그 이전의 금강은 어땠었나? 그 이전의 금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모래가 많았고요. 강이 흐르고 있었고 물이 더 작았을 때도 있고 많았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금강이 물이 닫혀서 찰랑찰랑 했을 때는 2012년부터 17년 요 몇 년 사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금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저는 세종보가 철거돼서 흘러가는 게 금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녹조에 관해서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호수의 녹조의 문제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결되거나 방안들이 나오지 못하고 아까 WHO에서 얘기했듯이 녹조가 창궐했을 때는 아예 수변으로 가지 말고 아예 마스크하고 호흡기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하는 수준이 지금의 전문가들의 요구고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뻔히 보고 있거든요. 이미 2012년에서 17년 사이에 막혀 있었을 때 녹조가 창궐했고 큰비리끼벌레가 나왔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볼을 개방했을 때 그 밑에 이미 쌓여있던 그 뻘들은 이미 다 봤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개방돼서 열려 있으면서 그 뻘들이 서서히 이제 거쳐져 나가고 자연 생태가 돌아오고 냄새가 없어지고 그 깔다고 창궐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지금이 더 강에 더 가까이 가서 강과 함께 강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다시 아무런 논의 간담회 이제 처음 세종시민 앞에 놓고 한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정말 세종 시민들이 건강을 어떻게 자연과 함께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종 시민들이 지혜롭게 정말 좋은 자연에서 살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생각하고 또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시민으로서 한 말씀. 잠시만 여기 먼저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저희가 설명을 듣고 이후에 또 참석하신 분들께 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먼저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이 먼저 중요한 거니까요. 네, 여기 찍어드리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무선이라서 들리시죠? 그렇죠. 무선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관리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 졸속으로 변경됐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의 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이 비정상화됐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반대 입장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정상이 정상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녹조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집행부를 통해서 우리 시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은 보호를 가동했을 때와 가동하지 않았을 때 그 상관관계를 보면은 우리 시의 구간에 따르면은 가동 전과 가동 후 오히려 가동했을 때가 오히려 수질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뜻은 녹조의 발생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볼을 열고 닫고 하면 이제 유량에 대한 범위 들어가지만 온도나 양분 이런 부분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온도나 양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조성희 사무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찬성을 위한 찬성이 아니라 제가 세종시 의원으로서 좀 이렇게 저희는 이제 세종구만 보는 게 아니고 강강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를 보는데요. 여러 가지를 하면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물론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세종구 가동에 대해 그걸 주장하면서 오분 발언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따졌던 것은 도시의 발전과 강과의 이제 상관관계 이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보면 검증된 절차고요. 강을 활용한 도시들이 발전을 해나갔다. 이걸 토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생긴 지 계획도시로서 생긴 지 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주변 도시들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세종시는 인제서 이제 갓 신생아를 벗어난 걸음마를 갓 뗀 단계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처음에 설계 취지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여러 가지 톱니바퀴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작동을 하면서 이게 맞물려 돌아갈 때 세종시라는 바퀴가 잘 굴러가면서 점점 큰 눈덩이를 만들어가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톱니바퀴 중에 보시면 우리 금강에 대한 운용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톱니바퀴 중 하나입니다. 그 톱니바퀴 운용에는 세종보라는 게 도시 설계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설계를 어떻게 과연 큰 톱니바퀴로 하면은
예를 들어 저는 지역과 도담동입니다. 도담동 하면 박주천이라는데요. 세종보를 가동했을 때 양화치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박축찬에 충분한 물을 효과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물을 무리하게 빨아들이면 건천이 돼버릴 우려 때문에 효과적인 유량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역에 햇빛을 내는데 이제 부수적인 공사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 개발이 공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또한 생태계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개방이냐 폐쇄냐 이걸 논하기 전에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 방안을 통해서 이를 극복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녹조 발생 시에 이걸 운영 방안을 정해놓는다면, 매뉴얼화 시킨다면 녹조에 대해서 대처도 할 수 있고 또 적정 수량의 그 수위를 확보를 함으로써 시민분들에게 많은 편의도 중요하게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뭐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생태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강변에 지금 계시는 지금 소상공인들의 상업생태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도 하루하루가 힘들게 지금 금강의 수면에 입주를 하게 하시면서 지금 결국 자금난에 시달리고 지금 임대딱지가 다 붙어있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시는데요. 좀 이렇게 좀 길어졌지만 지금 타 도시들은 각자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도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계획을 포함을 시키면서 도시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는 기본 계획조차 수립을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한계는커녕 더 낮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찬성을 위한 찬성이 아니라 세종시를 크게 봤을 때 세종의 발전을 위한 찬성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석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혹시 그 언급했던 것 중에 지금 우리 최우석 의원께서는 이제 우리 보호를 탄력적 운영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탄력 운영. 네, 그래서 환경부가 지금 제가 기사 내용 봤을 때에도 과거와 달리 그 보를 상시적으로 이제 막는 것이 아니라 탄력 운영 입장을 해가지고 홍수, 가뭄, 녹조 등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 보를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먼저 아니, 일단 먼저 여기서 먼저 하고 네. 해준 사람 좀 드리고. 제가 지금 진행해봤자 이게 저는 시민들 주민과한테 이게 지금 잠깐 한 20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이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발언을 하시는 분만 하고 나머지 기회가 안 와요. 서로 의견이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게임은 또 누구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그 대립하는 형상이 올 것 같은데 끼들 못하고 그러는데 이걸 좀 차라리 좀 본인이 의사가 뭐 알아듣다고 모르지만 좀 순서대로 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오늘 간담회이기 때문에 각자의 여기 참석한 사람의 의견이 또 소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특정인만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발언 거. 횟수 쐐기표를 다 그리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일단은 발언을 원하시면 다 발언권 드리니까요. 예, 지금은 이제 보호 가족 이제 찬성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뭐 물론 네.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만은 아니 언젠가는 손 드시면 다 드립니다. 예. 계속 지금 대화가 지금 계속 그렇게 대립 서로 의견 대립식으로 되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간담회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먼저 하셔요. 일단 발언권을 여기서 여기 하신다고 했어요. 저 다음에 하시죠. 네, 제가 발언권을 왜냐면 질문이 있으셨으니까. 손을 드시면요, 제가 발언하시는 거 상황에 따라서 제가 발언권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 드세요. 그러면은 그게 뭐 대립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 발언의 그 횟수에 상황에 의해서 평등하게 제가 고려해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그럼 15분간 침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탄력적인 보호 운영관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공주 같은 경우에 백제문화재 진행하고 있죠. 백제문화재 진행한다고 430척 배를 띄우겠다고 준비를 해놨는데 가을비가 와서 다 쓸려갔습니다.
그 예산 쓰려는 예산이 9억 1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65억을 들여서 백제문화 이음길이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강우 패턴이 강우 일수로만 120일 정도 돼요. 비 오는 날이. 그리고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 정도 됩니다. 비 오는 날만. 그리고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녹조 걱정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예요.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이상보온이 계속되면서 녹조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녹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볼을 담수했을 때 꺼주세요. 바로 나왔는데 뭐 자꾸 앞에서 중얼중얼 거리시니까 안 들리잖아요. 볼을 닫았을 때 오히려 녹조가 더 상황이 더 좋았다, 그런 주장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2021년 1월 19일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녹조는 보 개방하고 나서 녹조가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 바로 다음 날 2021년 1월 20일에 환경부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환경부는 그간 모니터 녹조 감소 경향을 확인한 바 있음. 그리고 금강 영산강 보구간의 녹조는 보 개방 전 13년부터 17년까지보다 여름철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대비 88% 이상 감소하였음. 이게 환경부가 낸 반박 보도 자료예요. 이 내용 사실은 지금도 환경부에서 이 내용을 반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8월 26일에 저희가 녹조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청호의 수온이 몇 도였냐면, 저희가 상온 29도일 때 수온은 32도였습니다. 3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녹조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강경포구에 갔더니 상온이 30도였을 때 수온이 34.6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에 막혀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유속이 느려지니까 속수무책으로 햇빛에 달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녹조가 껴있는데 햇빛이 또 달궈지니까 온도가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34.6도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세종고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채수 구간이 세종고였어요. 온도가 31도였습니다. 기온이 31도였고 수온은 29.1도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도가 1도, 강경포구 조사할 때보다 1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포구보다 5.6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녹조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볼을 개방함으로써 사실은 제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오염물질이 흘러간다고 했을 때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녹조 발생이 높아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녹조 발생이 창궐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그 결과가 있어요. 우리나라 환경부도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문을 닫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정책적으로 정권이 뭐 어떠고 저떠고 이걸 뭐 정치적으로 관심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강 환경이 좋아지고 수질이 좋아지고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낙동강에 있는 8개 보는 사실 속수무책으로 닫혀있어서 녹조가 창궐하고 있거든요. 강경포구 정도의 수준의 물이 낙동강은 식수로 사용합니다. 또 농업용수로 사용해요. 근데 지금 수문 개방도 못하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수문 개방도 못하고 지금 녹조가 창궐한데도 그 녹조물로 정수해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낙동강 수문 개방하면 녹조 개선됩니다. 근데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 너무 긴가요? 죄송합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 오히려 개방된 세종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탄력적. 네. 아까 이제 탄력적 운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도 어떤 환경,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짧게 이거 말씀드리고 바로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제가 원래 이거를 좀 탄력적이라는 게 이제 그 바닥에 뻘이 쌓이거나 뭐 남조류가 이제 증가하거나 녹수 현상 이런 것들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수문을 열어서 조절하겠다. 그리고 대청호에 이제 상계 대청호를 더 방류해서 수질 개선이나 뭐 수생태계를 좋게 하기 위한 물방류 양을 늘리겠다. 그 가뭄 시기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을 텐데 대청호에 물이 없는데 그 물을 흘려보내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광역 상수도 사업하느라고 파이프 묻어가지고 곳곳에 물 팔아먹느라고 실제 생태 유지 용수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더 많이 흘려보냈는데 가뭄 시기에 특히 그거를 안 흘려보내고 있단 말이죠. 점점 또 용담대 이후에 워낙 용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가물었을 때 대청호에서 가물다는 거고, 여기가 홍수 시기에 물이 많을 때 대청호는 항상 수문을 열어서 또 톤당
초당 몇 톤입니까? 뭐 6천 톤, 뭐 몇만 톤 이렇게 뭐 방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탄력력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대홍수를 큰 비를 맞지 않으면 바닥에 뻘이 떠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수문을 잠깐 뭐 며칠 열었다고. 그리고 수문 생태계 측면에서는 공주보 같은 경우가 수문을 닫았다가 백제문화재나 거짓 가뭄 대책을 만든다고 대책이 된다고 그 금강 본류의 물을 농업용수를 쓰지도 않는데 거짓 그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정민석 비서실장 등등이 그 주장을 해서 이제 막고 했잖아요. 생태적으로는 그게 더 안 좋아요. 어류의 건강성이나 수서곤충의 건강성, 다양성 이런 것들 생태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잖아요. 공주보가 그렇게 했던 이후에 수원 생태계 건강성이 더 떨어져요. 오히려 막았던 데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생태적으로나 지금 실제 그 탄력 운영으로 인한 저영향, 뭐 아니면 녹조 관리, 뭐 아니면 뻘을 뭐 이렇게 뭐 떠내려가게 한다거나 이런 효과가 거의 없다,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말씀하시면 제가 네. 그러면 우리 홍승원 시민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소개를 하기 전에 지금 굉장히 그 전문적인 그 말씀을 해주시는 사실 잘못 알아들었어요. 시민을 봤을 때 오늘 그 회의 그 주제도 정책 간담회거든요. 그럼 시민들하고 안전단체자들의 의견을 듣고 회의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수준에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걸로 아는데 굉장히 뭐 10년 전, 20년 전 뭐 수질검 다음 수행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전문적인 거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제 의견은 그런 전문적인 의견은 전문가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진위 여부를 가려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여기 오신 분들 시민들이 지금 여기 이런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까부는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아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못 알아듣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집중적으로 여기를 장기간에 걸쳐서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여기서 간담회에서 저는 얘기를 하면 어떤 모르는 사람은 마이너스 공식이 되잖아요. 그런 효율적인 간담회가. 저는 이제 그 한정동에 3단지에 살아요. 3단지가 제일 아시지만 2011년도에 제가 이사를 왔는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1980년대 중반에 이 지역에 살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주치원인데 그때는 벌타는 지역인가 그러다가 내가 이제 대전에 가서 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여기가 행복도시가 된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터 이사 가기 전에 이 행복도시가 꿈의 도시거든요. 다 아시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해서 행복도시가 결정됐는데 그 개발계획상 보니까 꿈의 도시거든요. 지금 좀 변질이 많이 됐는데 야 여기가 살아야겠다. 노후에 여기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첫마음으로 제가 이사를 왔어요.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 2011년대는 흙 먼지 구렁에서 그 처음에 첫마을 이사 오신 분들은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 뭐 저쪽 안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좋은 것만 보셨지만 실제 우리 여기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또 지역이 무지가 벌판에서 굉장히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 제가 꿈의 도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행복도시 만들 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계획. 행복도시, 정확하게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대로 개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3단지 그 1층인데도 제일 그 금강점에 내가 자리를 잡았는데 보면 거기에 이제 아까 뭐 우리 안영화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부를 막아가지고 거기 후반의 도시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 개발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좀 뭔가 자연적인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처음엔 단독 주택을 가려다가 이제 여기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은 이제 행복하게 살았죠. 이렇게 볼을 이제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옳은 판단인가 해서 나름대로 그때 보 철거를 할 때 제가 조금 관심 갖고 살펴봤어요. 제가 뭐 반박하는 건 아닌데
보처리 방안이 아마 저기 그때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때 보처리 방안 그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의견 수렴을 제가 한번 주민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환경부 사무관이 그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그 6개월인가 그 모니터링을 했더니 복해가 안전개혁 보니까 수질이 좋아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게 보처리 방안 철거하는 모태가 됐어요. 제가 아마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그게 이제 결정이 돼서 나왔는데 그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수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수질이 더 개선됐으니까 이건 철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걸 보고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국가 예산 어쨌든 간에 수천억 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6개월 동안 모니터링해서 이게 수질이 개선됐으니까 철거해야 된다 결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시민자격으로. 그럼 완전 개방해서 운영하는 거랑 철거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했더니 그걸 왜 물어보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이게 이미 국가재정공사가 잘 되든 못됐든 수천억의 투자가 된 건데 더 장기간 완전 개방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해보고 그때도 잘못했다면 그때 후대에서 그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국가재정이 뭐 이건 뭐 이해관계 떠나 우리가 낸 세금을 갖고 수천억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후대가 그때 도저히 안 되고 그때 부시면 안 되냐. 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결정을 났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언제 아까 말씀하시는 건 2022년 2월 달에 최종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부시는 걸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더 분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충청도 보면 다 철거를 안 해요. 충청도. 지금 아까 낙동강 건들지도 못해. 경상도, 전라도. 네? 왜 충청도 보면 이게 자꾸 철거를 안 해? 그래서 이 정책 간담회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실제 그 보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행복도시의 개발계획상 중요한 시설이었다는 점과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원래 입기벌레가 생기는지 녹조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에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여기 다 그 금강 하류 쪽에는 녹조가 빈번히 나와 있던 게 공문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녹조가 그렇게 유해합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전문적인 그런 그 이 식경하면 모래알 같은 거 하나 갖고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볼을 철거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세정부가 이 주변 환경과 세종시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어떤 지위 거기에 미치는 영향 전체적인 이런 걸 갖고 그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도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세종 보여대는 굉장히 애착도 받고 있고 이 보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잘 되는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이어서 할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요? 아까 6개월의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그거 증거 자세하게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과를 계속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세종보에 북한에서 대화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공주분이 백제분 따지지 말고 우리는 지금 공주부의 여건과 세종부의 여건은 아주 지리적으로 여건 틀려요. 물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또 참고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제한을 두고 이야기 나누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이 자리는 저희가 무슨 감사를 하거나 뭐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뭐 사실 증명을 해달라 이렇게는 요청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이 이게 처음 자리잖아요. 그죠? 세종시는 지금까지 이런 자리가 없었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를 계속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후적으로 혹시 그때 자료를 좀
주시면 그때 이제 데이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 중에 있잖아요. 네.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네. 우리 그 주민분들 방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발언을 안 네. 해서 네. 그렇게 시간을 계획을 잡아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참석자분들께서 한마디씩 하시면은 계속 시간이 딜레이가 되거든요. 제가 그걸 다 감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 안 하셨던 분들 좀 위주로 좀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하니까. 잠깐만요. 네. 그거에 앞서서 네. 지금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과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잖아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예, 서로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분이 의견을 하실 때 저쪽 세 분이 웃으시더라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은 그걸 좀 야유하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상당히 불쾌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앞자리에 앉아서 저런 행동을 보이신다는 건 대표적인 자격이 있나 할 정도로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 일단 죄송하고요.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민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사실 앞으로 논의를 하는데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사실관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라고 해서 지금 지급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감안해 주시고 이게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게 모든 게 결론 짓고 여기서 사실이다 이거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일단은 서로 간에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돼 딱딱 네.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 안 하셨던 우리 전문가 우리 박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 김효수 위원님부터 한번 제가 지금 한 번씩 안 하셨던 분들 제가 마이크 위주로. 잡으니까 일단은 각자 다 입장 있으신데 지금 최지웅 박사님께서 오셨잖아요. 네. 가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제가 많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지용 박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부분을 재가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방하는 걸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충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현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는 보부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천수생태 건강성 평가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환경단체라든가 그 시민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거랑도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세종부 상류구간, 분류구간 같은 경우는 20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보가 건설되기 전에 돌보가 있었습니다. 돌보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종부 설치가 됐고 그 다음 담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개방이 됐는데 이게 과연 20년 사이에 이런 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리고 세종부 설치 전후만을 놓고 봤을 때 돌보 설치뿐만 아니라 감수와 입대를 빼고 세종부 설치 전후만 봤을 때 국가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수생태 건강성 평가 결과를 보면은 C등급인 보통 등급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벤트성으로 D등급이 있기도 하고 B등급, 좋은 등급이 있긴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23년도에는 그냥 보통 등급이었고 올해 아직 오픈되진 않은 자료지만 23년 1차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악화 등급, D등급으로 지금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건 그리고 환경단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그리고 지금 보 개방한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7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죠. 매일 거기에 이제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사람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생태계를 연구하고 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인수마자랑 2호종계 같은 법정보존이에요. 근데 이런 법정보존이 서식지 얘네들이 물을 올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이동을 할지 이동이라든가 분포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이런 거를 조금 더 봐야지 이걸 막 지금 올리자, 재가동하자, 그럼 다시 개방하고 그냥 냅두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어류 전공이에요. 담수 어류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솔직히 너무 행정 처리라든가 이게 되게 빨리 이루어졌어요. 뭐 독일의 뭐 다른 이런 생태청 보건 사업들을 보면은 아자르강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런 복원하는 걸 계획하는 것만 해도 5년에서 10년 정도 텀을 두고서 그 다음에 뭔가를 정책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책이 결정이 됐으면 그 후에 또 한 10년 정도를 시행을 하고 그 후에 또 모니터링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가 다 생태청 복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너무 막 빨리빨리 뭔가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뭐 정권에 맞춰서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보고 있는 양쪽의 의견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좀 답답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만약에 지금 세종보가 담수가 또 진행이 된다면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세종보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합강까지, 미호강 합류구까지가 아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생생물의 입장으로만 봤을 때는 환경의 변화가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의회에서도 이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이게 급진적으로 막 오늘 뭐 1m 올리고 내일 1m 올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생물들은 다 죽거든요. 이건 되게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양쪽의 의견을 다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참 좋겠고요. 뭐 한 가지 실례로 예를 들면 사대왕 공사 때는 되게 공사가 빨리 진행됐었어요. 특히 이제 여주보 구원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흘러가는 게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여수로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류에 있었던 호박돌이라든가 남한강 되게 좋거든요. 본류에 있던 호박돌이라든가 이런 자갈 밑에 살고 있던 수소생물이라든가 어류가 다 죽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실내로 그런 여주보 사례 같은 거 다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 공사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함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의문이 들었었던 거는 그 실장님께서 녹조 디텍션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녹조 채수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시민분들도 이게 환경부의 결과, 환경부에서 채수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하는 방법이 혹시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묻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채수를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청 같은 경우에는 취수구 인근에서 취수구 인근에서 채수를 했고요. 네, 세종보 상류 부분에서 채수를 했습니다. 유리병을 사용해서 채수를 했고 강경포구도 역시 똑같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 그래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말씀하세요. 다 했다고요. 전문가들 네, 이게 방법이 다른 건 알고 가지고 있어요. 해야 되는 그건데 너무 이렇게 그런 걸 강조를 하셔서 이렇게 시민들 말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걱정스러워서. 아니 이거는 저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던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려볼까요? 아니요, 저기 너무 길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저도 한 말씀. 잠시만요. 이게 지금 안 하셨던 거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김학수님 혹시 저 잠깐만 할게요. 하실 얘기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듣고 저희가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짧게 일단 해주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뭐 대표분들 하실 분들 좀 이렇게 몇 분 이렇게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저도 지금 하고 얘기하고 요 이제 하고 나는 답변 드릴게요. 그만하세요. 네. 한 말씀만 했습니다. 그만하시고 안 자꾸 이렇게 방해하시면은 네네. 안 됩니다. 네. 죄송. 저는 전이전동 수정변을 지역구로 있는 김학수 의원입니다. 양측의 대화를 봤거든요. 이것이 사회과학의 기본이거든요. 모든 거는 나한테 좋아야 답이다. 상대는 답이 아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보완적으로
좀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또 나아가줄 수 있는 그런 대화.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뭐냐? 이런 쪽으로 대화가 되고 토론이 돼서 좀 뭐랄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물관리 정책 토론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가운데 줄을 걸었고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토론을 해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지만 차후에 또 토론이 된다면 지금 현재 새 정부의 문제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그럼 단점은 어떻게 했으면 해결되겠다. 그 다음에 장점은 어떻게 살려서 세종시에 정말 자원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토론이 됐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이경원 사무처님, 네. 제가 회의 자료 관련해서 문제 얘기만 하고 네, 뭐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기 드리면 제 얘기 듣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가 간담회 정치했으면 좋겠다고 공감합니다. 네, 세종시에서 자리를 더 만들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토론 자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열어주시는 게 사실 민주주의 발전에서 좋으니까요. 아까 이렇게 의관리 정책관을 거기서 담당하시던데 의회랑 같이 이런 자리 더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녹조류가 위험하냐? 위험합니다. 청산가리에 6,200배 정도의 독성이 나와요. 마이크로 시스템. 그러니까 신경 독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간 독성까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서 WHO에서도 규제하고 있고요. 미국 환경청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규제합니다. 8ppb까지 규제하니까요. 네, 심지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태박사님 얘기처럼. 근데 지금 열려 있잖아요. 6년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열린 상태에서 10년 이상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닫는 게 오히려 생태적 환경에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닫는 게 아니라 실제 모니터링 할 때면 개방한 상태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적으로 해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탄력 운영 얘기하셨는데 탄력 운영할 곳은 낙동강입니다. 세종보가 아니라 탄력 운영해서 사실 수질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건 낙동강에서 하면 돼요. 탄력 운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 결정하는 과정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결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해체 결정하는데 2년 반 걸렸습니다. 해체를 결정하는데 그 수문을 개방하고 해체 결정을 논의해서 결정하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이걸 다시 담수하는 결정 15일 만에 해버렸습니다. 어떤 게 더 민주적이고 어떤 게 더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이 기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그리고 제가 근데 그렇게 방해하시면은 자꾸 끊겨지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길어져요. 네, 충분히 다 얘기 듣고 그리고 해체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질의 수생태 이것만 결정한 게 아니에요. BC 분석도 있어요. 세정부 같은 경우 2.9 나왔습니다. 해체한 게 경제적으로 3배 정도 가까이 이득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왔어요. 그 경제성 분석까지 다 한 거고요. 그때 시민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5대3 정도 나왔어요. 아까 자료만 저 자료로 내가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때 환경부 네, 사무관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6개월 만에 만든 게 아니에요. 선생님 얘기한 2.2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자료. 그래서 BCV 안 했고요. 시민 설문조사, 세종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는데 5대3 나왔어요. 찬성이 오고 반대가 3. 이렇게 해서 해체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더 늘어납니다. 1년 뒤에 했을 때는 6대2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까지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체 결정하고 보 개방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근거 없이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다. 오히려 담수하고 다시 재가동하겠다고 한 결정을 행정에서 졸속으로 진행합니다. 15일 만에. 그렇게 결정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민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보가 있으면 더 훨씬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그런지는 저희가 세종보 개방 담수된 6년 동안 세종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6개 보 만들었거든요. 전국에 16개 보 만드는데 현장 가셔서
거기에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위원장님.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저는 아니 위원장님, 그 이경호 사무처장님, 그 세종보가 저기 연재 선생님, 제가 6년 선생님 말할 때 한 말씀도 안 드렸어요. 세종보가 연재 6년 됐다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얘기하자는 거죠. 찬성합니다. 한 30년 정도 더 보고 합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종보 운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년 지금 결정. 한 30년 정도 한번 길게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고 합시다 한번. 선생님 얘기대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 이 얘기를 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의 토론회가 돼서는 안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경청들 소론들 해주셔야지. 저도 지금 다 경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껴들 가시면 똑같이 시간이 좀 딜레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일단 경청해 주시고요. 또 들은 만큼 또 다 듣고 하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가급적 조금 더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역경제 얘기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금 제안 주신 대로 30년간 수문 개방한 상태로 유지하고 모니터링 한 다음에 결정하자. 만약 그런 결정을 세종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 아까 얘기하신 집값도 걱정 많이 하시나 봐요. 이거 저희가 조사했었어요. 그래서 감수됐을 때랑 개방했을 때랑 어떤 때 더 경제적인 더 효과가 있었냐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 개방한 상태에 있을 때 훨씬 집값 많이 올라갔어요. 무슨 동 사세요? 한솔동 조사한 겁니다. 이거. 아니 지금 무슨 동 사시냐고 이경 사무처장. 이게 그 중이에요. 저기 잠시만요. 자꾸 이렇게 진행에 방해되게 해주셔서 저기 여기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경호 사무처장님 혹시 마지막 혹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네. 일단은 혹시 여기 참석하신 그 분들 중에서 더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좀 짧게만 해주세요. 예. 한국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경호 사무처장 얘기 잘 들었어요.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지만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그 전제 조건이 아니라 세종도를 운영하려면은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도 환경단체나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한번 제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여기 보면은 그 시민협의체 구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여기 위원이 15명 돼 있는데 당연직 3명, 시의원 3명, 시민단체 2명, 전문가 3명, 기타 2명에서 15명인데 시민단체 2군데는 어디를 시민단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 우리 국장님 안 되겠죠. 거리상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기타 시민단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걸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기타란에 보면 이걸 순수한 우리 그 시민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민들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의견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이런 그 회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민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잠시만요. 한 분 이제 우리 혹시 시간 일단은 잠시만요. 혹시 우리 시민분은 혹시 뭐 찬성 측 아니 반대 측? 네? 찬성 측 반대 측 뭘? 아니 이게 여기 참여하신 게 이게 뭐 찬성 측이신지 반대 측이신지? 저는 찬성 반대도 아니고요. 그러세요? 세종시에 사는 순수한 주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천마을 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부위원장 권은환입니다. 저는 여기에 원주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들 다 하신 거 각계각층의 말씀 다 옳습니다. 다 옳아요. 다 옳은 말씀들 하셨고 했는데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도 시민이 있어야 존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민 얘기를 제일 경청해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임도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세종구 만드는 보가 제일 형편없고 계속 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다. 이건 세종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공사할 때 세종시를 이렇게 개무시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세종문을 만들 때 세종시를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동훈 간사님을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종시 책임이 아니고 또 조성희 사무국장님 지금 그 세종부가 있으면서 보를 해체하면서 그 생태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홍보를 4년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여기는 세종시는 계획도시예요. 저는 여기 원주민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물이 졸졸졸 흘러 그렇게 했어요. 깨끗했지요. 진짜 물도 차고. 그렇지만 지금은 기후도 많이 변화가 됐고 또 지금 이 세종물을 왜 그러냐면 어느 도시고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이 있어야지 그 도시가 개발이 되고 더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군 소재지만 해도 얼마나 그 강을 이용해서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조명을 이렇게 밝히게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다 유동을 시켜요 사람을. 근데 세종시는 지금 자급자족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세종시가 기업체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관공서가 들어와 있어요. 이래서 굉장히 지금 공실 저 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종물을 막아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저는 세종물을 막고 그리고 지금 해체를 하니까 생태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를 막고 그 보 속에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또 생태계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것들이 다 적응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태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보가 있으면 전문적으로 거기 다 관리할 거 아닙니까? 녹조가 끼고 뭐하고 하면은 나름대로 다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인데 왜 그것도 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고 저 대청댐 거기 우리 상수도 그걸 먹어요. 정화에서 우리가 대청댐 그거 얼마나 녹조가 심한지 아십니까? 녹조가 너무 적해가지고 황토 갖다가 배 타고 가서 황토 뿌려가지고 해서 정화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 물을 사실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보다 더한 인간이고 여기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그게 잘못됐고 세종시가 발전이 되려면 이 세종물을 살려서 이 강을 살리고 그 주변 환경을 살리고 유동인구를 유입을 해야 돼요. 세종시는 그러한 우리 이순열 의원님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세종부가 지금 주민들은 다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기 세종시 하면 한두리교 천마을이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어요. 홍보를 엄청 했어요. 전국적으로 천마을 다 합니다. 한두리교가 지금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가지고 강도 없지 죽어 있어요. 조명도 저녁에 되면 음기가 살입니다. 세종시에 들어온 첫 관문입니다. 세종시 안 들어와요. 여기에서 이런 도시를 뭐 하려고 와요? 유령도시 같은 데를 의원님들 이런 거 잘 파악하시고 현장 답사 좀 하시고 밤에도 그런 것 좀 살펴보시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 시민이 얘기하더니 맞구나. 들어오는 사람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종부를 무조건 막는 거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우선 사람이 먼저잖아요. 사람이 먼저 살고 여기도 경제적으로 유동인구가 있으면서 잘 돌아가고 이렇게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에서도 다 물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대청댐 그 녹조가 잔뜩 찌들어 있는 물을 우리가 지금 상수도로 먹고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시민으로서는 세종시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신바람 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최은석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100%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우선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되고 그러한 경관을 갖추어 놓고 그리고 이 세종보를 채워서 물이 아까 점차적으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데 그거 저도 거기 공감을 합니다. 환경을 점점 이렇게 정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세종보가 들어서면서 한두리교를 옛날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 조경을 만들고 해서 하면 외국 사람들을 가족들이 다 초청을 한다고. 그러면 뭐 쉼터가 있고 하면 놀면서 저녁에 이제 거기서 놀다가 야경을 보면은 이응교가 있잖아요. 지금 이응교에 있는 거 에덴치에서 3천억 들여서 공사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한두리교가 더 중요해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 여기는 한두리교는 세종시를 들어온 첫 관문이야. 관문에서 밝게 사람들을 밝게 맞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그걸 만들어 주셔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세종시 안에 들어와 보면 똑같은 거야. 여러분 들어왔을 때. 그래서 여기 이사 왔던 사람들도 돈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세종시 현실이. 그러니까 이 볼을 가지고 자꾸 그 생태계만 생각할 때 사람 생태계도 좀 제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있다가 갔더라고 거기서 도시락 먹고 놀다가 저녁에 되면 조명이 들어오면 이응교, 한두리교 그거 해가지고 그 조경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다 가족들 불러서 이동인구가 많이 올 것이고 이사도 많이 올 것이고 이래야 세종시가 발전이지 우리는 여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세종시가 갖추어지질 않았잖아요. 판공수만 있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시민으로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정책 간담회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를 모든 선생님들께서 말씀 주신 거가 다 일리가 있으신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걸 잘 수렴하셔서 그리고 우리 이순열 의원님께서 이것을 이제 정책 간담회를 이렇게 추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선 저기가 세종시가 우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고 또 공실이 없는 그런 세종시.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독립하고 있는 그런 세종시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이순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질문보다는요. 일단은 지금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민분께서 세종보 그 가동에 대해서 좀 찬성의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니까 혹시 반대 입장에서 세종보에 대해서 제가 있으면서 답답하기도 했는데. 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대평동 살고 있고요. 대평동 해들마을 5단지 주다 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강변에서 한 20년째 지금 굴러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갖고 왔던 게 아까 전문가 얘기를 하고 이 손에 들려있는 게 아까 물관리정책과장님 얘기해주셨던 그 수산 금강 원환경 모니터링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이거 너무 졸속으로 했다. 우리 충분히 검토해보면서 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세종시가 연기군이었어요. 충청남도에서 하면서 이거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2011년부터 내년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 중간보고대회에 갔다 왔는데 여기 이 자료가 가르쳐주는 방향들도 아까 얘기했던 그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충남연구원,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뭐 이런 데서 녹조 다 갖다가 샘플링해서 하고 있고 정말 어제 충격받았던 겁니다. 녹조가 우리 허용 기준치에 800배가 나와서 790몇 배가 나왔더라고요. 올 여름에. 그것들도 이 데이터 안에 있고 이 흐름들이 15년치가 한국에서는 14년치가 이거 다 공개돼 있고 세종시도 같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금강, 서울의 한강 이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서울은 한강의 하구거든요. 바다랑 만나는 데예요. 그러니까 물만 찰랑찰랑 할 수 있어요. 근데 금강은 세종시에 살고 있는 금강은 중요해요. 그냥 물이 여기는 흘러가야 되는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형적인 부분들 한강은 가득 차는 게 맞는 거고요. 금강은 세종의 금강은 물이 흘러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강도 하구에 가면은 물이 막혀 있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이 토론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참 근거 자료가 참 없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세종보하고 우리 세종시 경제하고 공실인류하고 어떤 생각이 차이가 있을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좀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해서 상가 공실인이 해설될 것 같다. 세종보를 막으면, 또 세종보를 트면 이러이러해서 세종시 경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근거들을 좀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장이 아닌. 그래서 저는 오늘 세종시 의회에서 이거 열어주셔서 너무 고맙기도 한데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요청하시면 PDF 파일에서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보시면은 어떻게 금강을 보존해야 되는지 여기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아까 30년 모니터링을 하자고 그랬는데 저 30년 모니터링 하고 싶어요. 지금 15년 7년을 했잖아요.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내년에 돈을 안 주신대요. 저희 충남 도지사님이. 그래서 끊어지게는 됐는데, 그렇지만 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은 세종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저희 하나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시나요? 한솔동 주민 자치 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짧게 일단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연기군 주민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원주민입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세종보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모든 과정을 다 봤습니다. 자, 전망이 들어서고 나서 세종보가 닫혔을 때 그 수준이 최고조 악화가 됐을 때가 언제냐면 2015년도였습니다. 2015년도에 전망을 세종보에서 힘들이 대교까지 숨을 쉬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물이 썩어서, 그리고 깔따구가 날라서. 그런 데에다가 시민단체들이 환경부하고 예산을 타해서 어떻게 하든 살려오겠다고 흙공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썩은 물에 가가지고 봉기를 띄워놓고 강을 정화한다고 그 노력을 했습니다. 자, 한솔동 주민분들께서 지금 오신 통장님, 주민자치회장님 오셨는데, 지금 세종보 마루 가셔가지고 2015년처럼 지나가는데 썩은 물이 나고 창문도 못 열고 그런 지경이 오는 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가만히 한솔동 주민자치회장한테 직접 우리 방청객 분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셨어요. 네. 2015년도에 썩은 악취가 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여기 한솔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솔동에 악취가 없었어요. 네. 근데 악취 문제를 어디서 하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사진의 발언은 세종보를 운영하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정말로 선생님께서 2015년도에 막았다가 조천 거기까지 악취가 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사실이라면 그럼 세종보를 막았을 때, 운영을 했을 때 2015년도처럼 그런 근거를 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끔 어떻게 관리를 향후에 할 건지, 이런 대책을 얘기하는 게 여기 오늘 박사님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게 생태계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긍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답변이 안 됐죠, 아직, 그죠? 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그 발언을 한 거라고 하는 거를 주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거기에 제가 이제 앉아주시면 앉아주세요. 아니 이거는 회장님이 앉고 15년도에 앉아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마무리. 다 가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 계속 일단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회의 우리 악취가 아니라 그건 이게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국민보건센터, 연구센터 거기서 악취가 많이 조용히 해주세요. 그 악취예요, 그게.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나 그
부장님, 이게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 뭐냐. 우리 그동안 세종시의 이런 자리, 오늘이 이거 첫 자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논의하는 시간이 세종보, 어떻게 우리 시의 환경부에서도 이 세종보 가동 결정하고, 우리 또 기사에 보면 우리 최민호 시장께서도 요청을 하셨다고,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요구하는 시점부터 우리 뭔가 이제 시민들과 아니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가져왔다고 하면 그 이해 접점이 어떻게 좁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뭐 재가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그래도 시민분들께서 또 서로 간의 이해도를 좀 좁히는 장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저도 이 기사나 제가 세종보 가동에 대해서 자료를 다 취집해서 이제 봤거든요. 네. 저도 일단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어쨌든 그냥 상식적인 부분에서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민분들 얘기하시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우리 전문가분들 말씀하시면 그 말이 또 일리가 있고 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좁혀가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좀 지속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능한 이런 자리들을 좀 더 만들어서 시민과 또 전문가의 대화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순열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또 주관하시고 요청하셨던 자리인 만큼 우리 이순열 의원님의 마지막 이제 발언을 듣고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이순열 의원님. 이순열 의원님 저한테 끝나고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아니 그렇게 하고 끝나려면 다음에 모집도 하지 마. 그거 전부 자기자들 그냥 끝나고 다른 사람은 아니 이제 말씀 듣고 마무리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뭐 듣던 그래 대충 얘기는 들어봐야지. 지금 제가 시간 우리 안영 가수님께서 좋은 얘기라면 대표로 오셔서 협의체에 어르신들만 들으면 아니잖아요. 시민분들 참여 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아주 좋은 저도 제안을 시민이에요. 저도 여기 어쩌면 마무리 하시는데 자꾸 해. 제가 이 조례를 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는 마무리 사람으로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환경부에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얘기를 해도 잘 통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고, 주신 말씀대로 그 위원들 숫자를 좀 조정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우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정책이 너무 단기간에 결정이 되고 어떤 전문가들의 데이터가 회복되고 룰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 바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세점에 들어가서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한 논문들, 논문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논문들의 모든 결론이 더 세밀한 정밀 모니터링 기사다. 모든 결론이 다 그거였어요. 근데 15년부터 사실 목적료 선생님에 관련해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지금 연차별로 계속 산학협력단과 하고 있거든요. 충북대, 고려대, 어떤 때는 뭐 수자원공사가 또 용역을 따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한 5년치 연구보고서가 600편이 넘습니다. 그 연구소를 다 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대표적인 걸 들어가서 봤을 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라서 저는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수억 원, 그러니까 뭐 3억, 4억 정도의 용역비를 받고서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결론을 내리나 했는데 이제 전문가분께서 7년 정도로는 짧다, 더 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니 또 그 연구진들의 의견도 좀 이해가 됩니다. 오늘이 시작점인데 다들 잘 참아주시고 나랑 생각이 좀 다르지만 상대의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많이 미흡하시고 좀 속상하시겠지만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후에 우리 김재영 위원장님도 계속해서 세종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실 거고 저 또한 계속해서 이런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좀 속상한 면이 있더라도 자꾸 만나서 좀 눈 마주치고 같은 다 세종 시민인데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자 이런 말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